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차 플래그십 SUV 아이오닉 9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디자인을 공개했을 때 그 현장에서 디자인 리뷰를 전해드리면서 너무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운 차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직접적인 경쟁 차종이었던 EV9과 비교하면 EV9은 이제 판매량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오닉 9은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과연 어떤 매력이 이렇게 아이오닉 9의 판매량을 늘려주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아이오닉 9을 실물로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실물을 보고 아마 훨씬 예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패밀리룩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파라메트릭 픽셀 이 시그니처 라이트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다 H를 연상시키는 듯한 디테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대형 H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기차고 최대한 공기 저항에서의 유리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매끈하게 디자인한 게 느껴지시죠? 실루엣에서도 전체적인 테마가 타원이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내부 인테리어도 타원이라는 큰 테마를 기준으로 디자인이 됐고요. 그냥 봤을 때는 어떤 패턴이 느껴지지 않는 까만 유광으로 처리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쪽에 들어가 있는 똑같은 이 파라메트릭 패턴이 안쪽에도 자리를 잡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블랙 유광으로 처리가 돼 있고 에어 인테이크 구간은 약간 슬림하게 양옆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컬러 자체도 굉장히 독특해요. 동짓날 먹는 팥죽색? 굉장히 웅장한 차지만 또 오버행의 길을 또 살펴본다고 하면 굉장히 짧아요. 앞쪽 오버행이 진짜 짧고 뒤쪽도 진짜 짧아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정말 깁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 차의 압도적인 비율이 더 잘 느껴지는 차이기도 하고요. 지금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에 충실한 이 마차 휠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EV9에서도 그랬지만 특유의 전기차스러운 그 양옆이 다 막혀있는 패턴의 피자 같다고 했던 그런 패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플래그십 차량에 되게 어울리는 디자인 같지 않나요, 여러분? 공기 저항을 최대한 덜 받기 위해서 매끈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으로 한 줄 잡혀있는 약간 제네시스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캐릭터 라인이 하나가 부여가 돼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공기 저항 측면에서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 부분이 좀 스포티하게 날렵하게 보이게끔 처리가 돼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기 이렇게 플러시 타입으로 도어 핸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까지는 바디색이고 여기는 또 실버 색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9이라고 예쁘게 레터링도 들어가 있네요. 여기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 쿼터 글라스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만큼 3열에서의 공간감도 얼마나 쾌적할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면부에서도 이 아이오닉의 아이덴티티를 정말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테일램프가 이렇게 양옆으로 수직형으로 들어가 있는 데다가 테일램프를 이렇게 아래 위로 길게 늘어뜨린 형태는 그 아이오닉 5 같은 데서 봤던 디자인과 어느 정도 그 결을 같이 하는 느낌도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픽셀 패턴이라는 확실한 개성을 부여하는 게 저는 예쁜 것 같고요. 이 패턴은 아래쪽에도 있어요. 여기 중앙부에도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요. 또 맨 하단부 여기에도 이렇게 빨갛게 픽셀 패턴의 램프가 부착이 돼 있죠. 뒤에서 느껴지기에는 실루엣 자체가 SUV스럽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그 벤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뒷모습에서도 이 픽셀 패턴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아이오닉 9입니다. 그리고 위쪽 루프라인이 떨어지는 끝에 여기가 약간 슬림한 이런 스포일러 라인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또 뒤쪽에 있는 이 와이퍼는 안쪽으로 감춰져서 안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유리로 처리된 부분과 이 테일게이트가 위화감 없이 쭉 연결되는 매끈한 라인으로도 뒷부분에 실루엣이 만들어져 있고요.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느껴졌던 그 매끈한 둥근 실루엣이 뒷면에도 똑같이 볼륨감을 느껴질 수 있도록 적용이 돼 있습니다. 와, 지금 3열을 접어놔서 그런지 엄청 넓죠?
안쪽으로 엄청 깊죠, 여러분. 이 정도로 3열을 접었을 때 적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워낙 평탄화 같은 것도 여기가 약간의 단차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면 풀 플랫으로 접히기 때문에 이 차를 차박 용도로 활용을 하신다고 할 때도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든 스페이스는 넓진 않네요. 층이 넓진 않고 이 정도. 근데 뭐 워낙 여기가 넓으니까 공간 자체는 부족함 없이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눈앞에 이런 모니터가 있어요. 이건 물론 옵션으로 넣은 거지만 이렇게 후석 모니터가 추가가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모니터를 처음 봤던 차는 G90이었거든요. 아, 내가 되게 고급차에 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금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센터 콘솔 박스 이 수납함 자체가 1열에서도 오픈을 할 수가 있지만 2열에서도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2열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걸 꺼내고 싶다든지 아니면 부탁을 하고 싶다든지 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엄청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6인승으로 독립형 시트가 돼 있는 것도 당연히 한몫을 하겠지만 2열에도 통풍 시트가 있고 열선 시트가 있고 있을 게 다 있어요. 종아리 아래쪽을 받쳐주는 레그레스트가 작동을 한다는 점이 정말 이 차가 좋은 차다. 이게 실용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다. 이걸 완성해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뒤쪽으로 많이 리클라인이 된다고 해도 내가 완전하게 기대서 휴식을 취한다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어디에 놀러가서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 탄다고 할지라도 엄청 장시간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진동식 마사지가 있고 타격식 마사지가 있는데 제가 켜봤을 때 타격식은 꽤 이제 느낌이 시원하게 들고요. 진동식은 그냥 떨린다 이런 느낌? 여기 이 도어 캐치 부분도 그렇고 컵홀더 구간도 전부 원과 타원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매끄러운 외형의 디자인과 잘 어울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트여있기 때문에 3열로 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큰 무리 없이 타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인이 타기에는 그래도 좀 부족한 느낌은 있다라는 점. 차 자체가 크고 이 공간감도 헤드룸, 주먹으로 레그룸 체크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워낙 넓다 보니까 느껴지는 이 개방감 자체가 엄청나네요. 1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오닉 9입니다. 은근히 송풍구가 얇지 않고 넓게 트여 있어서 바람 자체가 곧바로 시원하게 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차의 컬럼식 기어 노브가 여기도 마련이 돼 있고요. 앞뒤로 조작을 하는 버튼. 그리고 비교적 여기 윈도우 컨트롤러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여기에 부착이 돼 있는데 센터 미러도 그렇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화질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죠? 깨끗하게. 처음에는 좀 정신없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일체형으로 마련이 돼 있는데 운전자 쪽으로 살짝 커브드 디스플레이, 여기 전기차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픽셀 패턴. 만약에 이걸 쓰신다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당기실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당겼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구간은 여기까지 거의 시트 앞부분까지 나오게 되고 C타입 충전구 3개가 있고 여기는 100W짜리 2개, 여기에 차키를 얹으라고 딱 이렇게 차키 존을 만들어 놨네요. 실루엣 그대로 귀엽게. 아이오닉 9이 처음에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 그 현장에도 갔었었고 또 현대차랑 같이 하는 그 웍스루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아이오닉 9의 이제 설명서 같은 사용법을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에도 출연을 했어서 여러모로 좀 익숙한 차긴 한데 그 설명서 컨텐츠를 찍을 때도 제가 주행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오닉 9을 처음 봤을 때도 또 내부 리뷰를 했을 때도 자꾸만 그 팰리세이드 같은 차종을 머릿속에 경쟁 차종으로 두게 되는데 주행 질감 놓고 봤을 때는 팰리세이드보다 아이오닉 9이 저는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차량 가격대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기본 모델을 말씀을 드리자면 6천 후반으로 시작가가 형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실생활에 필요한 옵션들을 추가하고 또 보조금까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봤을 때는 거의 7천만 원대 정도가 줄을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넉넉하고 또 실제로 탔을 때 공간감도 어떻게 보면 경쟁 차종 대비 가장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판매량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차를 살 때
한 번 충전을 최대치로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나오냐,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그 이전 모델이었던 500km를 넘는 주행 가는 거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EV9도 이제 덩치에 비해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아이오닉 9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도 괜찮고 배터리 용량이 아무래도 대용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고려했을 때 편하게 탈 수 있고 넓게 탈 수 있고 예쁘게 탈 수 있고 또 주행 가는 거리도 한 번에 많이 기대할 수 있고, 이런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또 괜찮은 선택지로 이제 아이오닉 9을 만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여러 차량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에 적응을 해서 어렵지 않아요. 보는 게 어렵지 않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두울 때, 비가 올 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이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발휘하는 효력은 더욱더 높아지잖아요. 근데 적응만 하면 또 엄청 편리하게 또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더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만큼 주행 질감이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물론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더 좋아지겠지만 그만큼 가격대도 올라가긴 할 테니까요. 2열이나 3열에 타게 되면 그 전기차 특유에서 오는 울컥거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느껴지긴 한다. 저는 1열에서 느끼기에는 그게 체감상 크지 않고, 중간중간 변속에서 오는 이질감, 충격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상 느끼지를 못해서 매끄럽게 안정적으로 저는 주행을 계속 해준다고 느꼈어요.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고 하시면 꽤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오닉 9이 점차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간감을 엄청 크게 누리면서 또 부드럽고 쾌적한 주행 질감까지 누려보고 싶다, 또 전기차의 효율까지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승을 한번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